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20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10년 더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일찍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밥 잘 먹고 약 잘 챙기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송지학 88세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했고 지금은 렌트했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시나? 비결이 뭔가요?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과 똑같았답니다. 이야기의 시작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70대 초반이다. 70대 초반까지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약을 거르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환자들과 나눴던 수천 건의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노년의 경운이 아닌 삶으로 지키는 5가지 기밀 습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자녀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이다. 습관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 정지된 삶이 죽음을 부른다. 혹시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아침 식사 후 TV 앞에 앉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놓고 오후에 신문을 읽으며 또다시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보다 멈추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심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다면? 당신의 뼈와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 조용히 사라지는 당신의 신. 20년 전 계단을 오를 때 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허리가 휘청거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옛날의 힘이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변화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실 근육의 감소는 이미 30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낙산의 위험이 커지며 한 번의 골절이 인생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을 책임지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매일 이 중요한 다리 근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심파라테 위험, 식사 후 TV 보기가 당신의 몸에 버리는 일. 혹시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를 켠다. 그리고 몸은 편안함에 녹아들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의 혈당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그 당분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로 몸부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병의 위험은 높아지고 혈관 건강은 악화되며 심장은 더욱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너무 간단하다고요? 하지만 이 습관 하나가 혈류를 깨우고 다리 근육을 지키며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야 전신 건강을 되살리는 강력한 촉매가 됩니다. 기왕이면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까지 걷는 것, 혹은 스트레칭을 하며 어깨를 펴는 것, 혹은 잠깐 창밖을 보며 3분간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번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걷기도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이 아니다.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비둘기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노화의 흐름은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당신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간 7,000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정상이 아닌 인생의 지리에서 다시 걷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하는 또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같이 우리 몸의 기능을 갉아먹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며 정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숨은 주범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함께 걸어본다면 당신의 몸은 20년 전 그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생명의 기둥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되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을 몸이 약해지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7,000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반칙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착각이 우리가 건강을 잃은 두 번째 최악의 습관, 즉 근육의 감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 균형 감각의 붕괴 막상의 그림자.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일어서고 걷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힘이 약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아찔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어지러움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바로 몸이 서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정상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걷는 것은 더욱 멀어집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근육을 단연히 사라지는 것으로 여긴 태도였습니다. 이 당뇨병의 근에 사라지는 혈당의 방어선.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처리할 장치가 줄어들면서 식사 후 몸속을 떠도는 당분은 그대로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혈당 조절 실패, 당뇨병 발생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이 모든 과정이 근육 감소로부터 시작됩니다. 3. 면역력 저하. 체온의 불꽃이 꺼질 때 근육은 체온 예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고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린다면 근육량이 부족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집니다. 이 말은 곧 근육이 면역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4. 허리 통증의 시작. 기둥 없는 집은 무너진다. 근육은 척추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척추에 실리게 되고 결국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을 갉아먹는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요. 근육 감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단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다리 근육의 1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1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 근육을 7일 만에 잃은 것과 같은 파괴력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근육을 지키는 3가지 작고 확실한 실천.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리전은 적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실천의 힘이 중요할 뿐입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뒤에서 3분 걷기. 방 안을 한 바퀴 돌거나 창문 앞까지 걸어나가 하늘을 바라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2팔을 위로 뻗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근육은 깨어납니다. 둘째, 일상 속 근력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3세트만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었다 놓기를 10회 반복해보세요. 이 작은 동작들이 당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실제 걷기와 스트레칭의 조화. 하루에 30분 혹은 1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더한다면 근육의 유연성과 회복력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한 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건강을 망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3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 습관의 정체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상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을 잇는 섬은 곧 생명을 소홀히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혹시 1잔,
2잔. 아니면 생각해보니 거의 마시지 않았니라 라고 대답하고 계신다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하루의 선택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평균적으로 60%가 물입니다. 피부 속, 근육 속, 뼈 속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기능은 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며 몸은 스스로가 마른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타는 듯 건조한 들판이 구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듯 말이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기는 5가지 심각한 결과. 1.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짙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 해도 속이 말라 있다면 겉은 금세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의 본질적 회복은 수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다 속을 먼저 채워야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지쳐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농축되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합니다. 결국 혈압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커지며 심장은 조용히 소리 없이 지쳐가게 됩니다. 심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녹대물을 건너내고 균형을 맞추는 정중한 기관이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심장은 일할 수 없습니다. 심장결석, 심부전은 물 부족에서 시작되는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 전비가 악화됩니다. 물이 없으면 잔은 마치 마른 수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 기변은 불편해지고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수년간 전비로 고생해온 환자 중 단지 물 섭취만으로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수면색이 짙어졌다면 이미 경고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맑은 연노란색이라면 괜찮지만 짙은 노란색 또는 갈색에 가까운 수면은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이 사인을 무시하면 몸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습관. 이제 여러분께 물을 잘 마시는 3가지 지혜를 드리려 합니다. 그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똑똑하게 마시는 법입니다. 첫째, 하루 6에서 8컵, 약 1.5리터의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차 한 컵은 밤새 말라있던 세포를 깨우는 축복의 물이 됩니다. 둘째, 물 시간을 정하세요. 습관은 의지를 이깁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자기 전 따뜻한 물 1컵. 이렇게 리듬에 따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습질 커피와 녹차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허브티 혹은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건강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작은 등불차 음료. 결론이 물 한 잔이 바꾸는 인생의 흐름. 물이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마를 수 있습니다. 발진이 없어도 생명은 물을 원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잔의 물이라도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그 작고 평범한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커다란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3가지 최악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4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는 건강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질병의 뿌리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독소입니다. 고용감이 조기될 때 사람과의 단절이 생명을 지운다. 여러분, 요즘 사람을 만나는 일이 괜히 귀찮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기보다 그냥 조용히 집안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혹은 이 나이에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천천히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삶이 점점 조용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이 노년기의 풍경처럼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조용한 이 고리될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건강을 갉아먹는 4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생명력을 얻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 대화를 통해 감정을 순환시키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회적 단절이 부르는 4가지 그림자. 1. 우울증과 무기력.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기분을 끌어올릴 힘을 잃어갑니다. 가족과 나누는 사소한 인사, 이웃과 마주치는 짧은 눈인사,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진짜 약입니다. 2. 식욕 저하와 영양 불균형. 혼자 식사를 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릇을 차리는 것도 귀찮고 적당히 때우는 식사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 결과 영양은 부족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음식의 맛을 회복시켜주고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3. 기대 수명 단축.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수면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삶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심장 건강과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명은 짧아집니다. 4.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뇌를 깨우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나누는 복합적인 통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모든 자극이 사라지고
결국 뇌는 스스로 퇴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관제의 끈을 이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실천은 당신의 사회적 근육을 되살리는 작고 따뜻한 연습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기.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덜 짧은 인사가 마음에 등불이 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취미와 모임에 참여하기. 지역 복지관, 문화센터, 작은 독서 모임.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당신처럼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만남의 리듬 만들기.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 한 잔. 매달 첫째 토요일엔 자녀들과 식사. 매일 아침 공원 산책길에서 이웃과 인사. 이런 작고도 반복적인 만남은 관계를 지키는 리듬이 되고 삶의 단련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 지역활동에 참여하기.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내 삶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순간 나도 누군가의 필요 속에 존재한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고귀한 치유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걸으며 삶의 기운을 나눈다는 것. 그건 단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채우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근육을 방치하는 습관, 물을 무시하는 습관, 사람과 단절된 습관. 이 4가지가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을 흔드는 5번째 습관, 즉 수면을 무너뜨리는 생활 패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은 잠을 자면서도 우리 건강을 몰려하다가는 은밀한 파지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기움을 멈추는 삶은 뇌의 종말을 앞당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점검하셨나요? 혹시 어제와 똑같은 길로 산책을 다녀오셨고 늘 보던 TV 채널만 반복해서 시청하셨고 반찬도 늘 먹던 것 그대로 차리셨나요? 이런 일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만으로 채워진 삶 속에서 우리의 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정지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가는 말이 위험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뭘 배우긴 늦었지. 복잡한 건 싫고 그냥 편한 게 좋아요. 이런 마음에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의 틀이 바로 뇌를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5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이 없으면 쾌화하게 됩니다. 기름을 멈추면 생기는 4가지 뇌 건강의 위기. 1.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때 신경세포들은 서로 새롭게 연결되고 기억과 사고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결투, 신경가소성, 결투이라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학습을 계속하면 뇌는 여전히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이 연결은 약해지고 인지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최근 들어 약 먹는 시간을 잡고 있는다든지 안경이나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를 충분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3.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학습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희화를 늦추며 뇌세포 사이의 예비 연결망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결망은 혹시 치매의 정적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삶의 즐거움과 자존감 감소.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생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배운 요리법으로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었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전송했을 때, 외국어 한마디를 익혀 여행지에서 써먹었을 때, 이 모든 경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활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삶은 단조로워지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점차 사라지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기 위한 작고 실천 가능한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도전 하나씩 해보기. 평소에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으로 산책해보기.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시도해보기. 신문 기사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기. 이러한 작은 변화가 뇌에게는 강한 자극이 되고 하루를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도전.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아니면 손주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시도하기.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그 순간을 뇌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지역 사회 프로그램 활용하기. 지역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 강좌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당신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자극, 그리고 웃음이 튀어납니다. 넷째, 자녀, 손주에게 무엇이든 하나 배우기. 요즘 세대는 기술에 능숙합니다.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정리하는 것, 유튜브로 건강 영상 보는 것, 간단한 이게 설치법. 이러한 경험은 세계 간의 교류를 만들고 마음의 정지 유지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나게 됩니다. 배움은 뇌를 지키는 최고의 약이자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호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전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최악의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습관, 근육을 방치하는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습관, 기움을 멈추고 뇌를 방치하는 습관. 이 5가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뜨리는 삶의 그림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걷고 웃고 배우며 살아가며 객실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티로그 지금 이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건강은 아주 작은 전화 하나로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의 삶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는 습관, 그리고 기움을 멈추는 습관. 이 5가지는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무심한 반복을 멈추고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큰 변화. 30분마다 한 번 일어나 움직이고 하루 6잔의 물을 천천히 마시고 매일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배워볼까? 이 5가지가 쌓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걷기 시작하고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 숨쉬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만 더해졌을 뿐. 삶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98세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의 외국어를 익힌 할아버지처럼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작은 기적을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더 많이 걷기, 하루 한 잔의 물 더 마시기, 가족에게 먼저 안부 전화 걸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응원하면 그 다짐은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채널 이름 또는 필자 이름 아트림